7월은 2분기 어닝 시즌입니다.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시즌이죠. 지난 4, 5, 6월간 3개월간의 실적이 줄줄이 발표가 됩니다. 이 어닝 시즌에는 어닝 시즌 실적 모멘텀 플레이가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기관의 펀드 매니저들 또는 개인 매매자들 실적 발표를 전후해서 매매를 하는, 그래서 거기서 차익 실현을 하거나 또는 손실 회피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매매죠. 대개 어닝 서프라이즈, 깜짝 실적이 예상될 때, 나만 몰래 그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될 때, 그때 실적 발표 며칠 전에 또는 하루 전에 사가지고 실적 발표에 어닝 서프라이즈에 단기 차익 실현하고 팔아치우는 그런 매매를 노리는 거죠. 또 반대로 어닝 쇼크일 경우 미리 내가 몰래 알았을 때 실적 발표 전에 미리 팔아치우는, 그래서 손실을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매매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대개 약세장에서 그런 매매가 많이 일어나죠. 어쨌든 이러한 실적 모멘텀 플레이 때문에 실적 시즌에는 고급 정보를 찾아서 많이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투자자인 당신은 이 플레이에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또 가담해봐야 별로 실익이 없습니다. 원래 이러한 매매를 하기 위해서 매수를 한 게 아니거든요. 당신이 매수했던 그 종목은 그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매수한 것이지, 비즈니스 모델에 투자를 한 것이지. 그래도 이 어닝 시즌에는 이런 단기 매매 플레이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흔들리기 쉽습니다. 투자 심리가 막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잘 관리하면은 오히려 포트폴리오를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대응하는가, 그 요령을 삼성전자를 통해서 한번 보기로 하죠. 삼성전자가 이제 실적 테이프를 끊죠. 이번 금요일 5일날. 그래서 삼성전자를 보면은, 예를 들어 보면은 이 삼성전자의 주가는 사실 실적이 거의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발표 전에 이미 주가에 다 실적이 선반영됩니다. 저기 D램 반도체 가격하고 삼성전자 주가를 겹쳐놨는데 흐름이 거의 비슷하죠. 저 D램 반도체 가격이 매일 공시가 되기 때문에 실적을 매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선반영되고 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실적 발표에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도 어닝 쇼크도 미리 다 반영돼 버려서 실적 발표에 충격을 안 주는 거죠. 그래서 지난 분기에 보더라도 4월 5일 날 1분기 실적을 발표했죠. 그런데 그 발표가 이미 선반영돼 다 된 주가에 반영된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발표 전후로 주가 변동이 별로 없었죠. 그러니까 실적이 그만큼 다 선반영돼 버린다. 그래서 이 매매가 별로 실익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더라도 가끔은 어쩌다가 어닝 실적, 그 시장에서 추정한 실적보다 더 좋거나 더 나쁜 실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걸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쇼크라고 하는데, 지난 분기, 며칠 전에 미국의 마이크론이 그랬죠. 세계 3위 반도체 회사 마이크론이 주가를 발표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반도체 가격 때문에 형편없는 실적을 예상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보다는 조금 덜 나빴다는 거죠. 그것만 해도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추정한 예상치보다 덜 나빠도 어닝 서프라이즈죠. 그래서 당일날 주가가 6%, 7% 급등했습니다. 만약에 삼성전자에 이번에 이런 경우가 나온다면은 나쁠 것도 없죠. 좋죠. 투자자인 당신이라도 그 실적 서프라이즈에 이익이 났다면은 약간 현금 확보의 기회로 활용해도 좋습니다. 그때 여유 현금을 확보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약간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닝 쇼크가 예상될 때,
그때가 사실 잘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고요. 이 어닝 쇼크가 예상되면은, 그러니까 실적이 나쁠 것이라고 예상하고 주가에 다 반영되었더라도 추정한 실적보다 더 나쁠 가능성이 있다. 또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더 많이 나빠졌더라. 이럴 경우에 미리 정보를 입수한 내부 정보자에 의해서 미리 매도세가 나오기도 하고, 실적 발표 전에 또는 실적 발표 이후에 기관 펀드 매니저들이 매물을 쏟아붓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 단발성 하락으로 끝나지 않고 반등했다가 추가적으로 매도가 계속 줄줄이 이어지고, 이게 며칠간 계속되기도 하고 또는 약세장에서는 몇 주간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추가적으로 자꾸 매도를 하는 이 매도세는 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약해져서 공포 매도가 이어지는 거죠. 심리가 흔들려서. 그래서 이런 경우에 투자자인 당신도 조심을 해야 된다. 내가 이 주식을 살 때는 비즈니스 모델을 보고 샀지만 막상 주가가 떨어지면은 그 신뢰가 막 흔들립니다. 이 분위기 때문에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닐까, 이 유효기간이 끝난 게 아닐까, 이런 불안감과 공포감이 스며들면서 공포 매도를 유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잘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면은 그냥 관망하고 관찰하고 이 매도세가 진정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성급히 저가 매수에 접근해도 안 됩니다. 추가 매도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천천히 충분히 시장 심리가 안정될 때 또는 주가가 하락이 마무리되었을 느낌이 들 때까지 천천히 기다리는 거죠. 오히려 저가 매수로 비중 확대를 할 기회가 됩니다. 아바의 노래가 생각나는군요. 안단테, 안단테, 안단테. 천천히. 그렇게 되면은 당신의 포트폴리오는 더 강화가 됩니다. 미래를 위해서 저가 비중 확대를 하면은 임파워링, 포트폴리오를 임파워링이라고 합니다. 다른 종목들도, 당신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하고 있는 다른 종목들도 어닝 시즌에 이런 식으로 관리하십시오.